안녕하세요. 여러분 1순환부터 들으셨어요? 제가 좀 여러분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데 여러분도 걱정이 좀 많으시죠? 시험이 그죠? 7, 8월에 물론 저는 영상반으로 여러분 아마 찾아뵀었을 텐데 원래 7, 8월 일정이 진도가 다 나가는 일정이 아니에요. 제가 실강을 들어왔어도 사실 진도는 그 시간 안에 다 못 나가요. 원래가. 9월에 7, 8월 9월까지 했나요? 1순환을? 8월 말까지. 그럼 9월에는 뭐였어요? 과목이? 한 달 동안? 경제학. 10월은요? 행정학. 지금 헌법, 11월이 행정법, 그러니까 11월이 헌법, 12월이 행정법, 그 다음에 1월부터는? 아, 대신에 다행이다, 여러분. 영어가 없구나. 그죠? 영어가 필요가 없죠. 아, 국가직 예산 필요하고. 근데 영어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힘이 좀 덜 들어가죠. 공부 순환해서. 안 그래요? 그냥, 아니, 왜냐면 여러분 이제 계획 짜시고 할 때 이제 뒤로 가면 쫓길 건데 지금 여러분 이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 거거든요. 왜냐면 공단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강의를 리드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공단기가 계획을 짠 거에 맞춰서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다 똑같은 입장에서 올해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시험이 제 생각에는 헌법 같은 경우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출제가 쭉 계속 어려워졌거든요. 계속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엽적인 데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강사분들이 오히려 못 쫓아가는, 책들이 못 쫓아가는, 그리고 가필할 게 되게 많은 그런 지금 헌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중이 거의 다 실패된, 그러니까 저는 적중을 잘 했는데, 그래서 책 자체는요, 처음에 만들 때 의도적으로 좀 두껍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하도 누락되는 게 많아서 지금 책들이. 근데 올해는 제가 왜 쉬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하냐면, 대통령께서 너무 많은 이슈를 만드셔서 그러면은 헌법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쟁점이 딱딱딱 부각이 되거든요. 그건 제 수업 시간에 여기가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릴 거고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행정법하고 헌법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행정법은 보면 보세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서울시 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까지 논점이 60%가 다 겹쳐요. 그러니까 이 20문제, 20문제 했을 때 한 정말로 60개 정도는, 그러니까 60% 정도는 문제 자체가 유형이 다 똑같아요. 논점이 그 해 나오는 게. 근데 헌법은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작년 기출 같은 거 이제 보시게 되게, 저랑 보겠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국가직 7급, 서울시 7급, 지방직 7급이 문제가 거의 하나도 안 겹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논점이 훨씬 큰 거예요, 범위가. 그래서 헌법을 할 때는 행정법처럼 이렇게 둘 중에 뭘 더 좋아하시는지는 좀 다 다르신데 헌법은 하나의 또 사회학인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방대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 덜 중요한 건 안 나오냐? 나와요. 출제원 성향에 따라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 공부했을 때, 아, 여기서 많이 나오겠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게, 최신 판례가 우리 수업하는 동안에 2, 300개가 누적되거든요. 그럼 작년에 여러분 시험은 거기서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근데 제가 많이 낼 거라고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작년에 좀 특이한 판례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놓고,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갔을 때는 최신 판례에 제가 포인트를 두면서 그러니까 포지션을 그쪽에 두고 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헌법 OX라든지 뒤쪽에서 수업 자료는 거의 최신 판례에서 잡아낼 거고 앞쪽은 그러니까 논점을 갈 때 6대 4의 비중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본서가 두껍더라도 얘의 비중은 나중엔 6이 돼야 돼요. 내지는 7, 최신 판례가 4 내지 3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최신 판례가 양은 적지만 출제를 되게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 여러분 시험에도 좀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최신 판례는 내도 여러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하기 싫으니까 안 나올 거라고 염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안 보고 자기가 안 나와 막 이러는데 작년에 제 7급 연강반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모든 학생이 다 한 번에 붙진 못하고 지금 작년에 하셨어도 한 번 다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붙으셨던 분들 중에 좀 말씀을 드리면 최신 판례를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국회직에 되게 많이 나와서 그 국회직 시험을 원래 되게 보고 싶었고 가고 싶었는데 진짜로 90점이 나와서 바로 갔어요. 근데 국회직 같은 경우는 7급 시험 보기 전에 발표가 나요. 되게 좋죠. 그러니까 이분은 7급 시험을 아예 안 들어갔어요.
지금 가 계신데 그렇게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와줘서 대박이 난 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최신 판례를 할 정신이 없으니까 놔버리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수업하면서 챙겨드릴 거고 또 작년에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수업이라는 거는 딴소리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딴소리 안 하려고 애쓰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너무 피곤하고 하면 좀 헛소리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전 진짜 안 하는 편이에요. 시간 좀 아껴 쓰는 편이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습을 좀 하라는 위주로 해갖고, 한 3순환 이후로는 좀 이탈하세요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마이크 잡고. 왜냐면 자습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합격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아있으세요. 제가 보내고 와서 느낀 거는 보내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는 좀 자습 시간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좀 따라가면서 그냥 좀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번 수업은 아무래도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그러니까 출제 논점이 올해는 드러나기 때문에 안 중요한 것들은 안 낼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수업은 하긴 할 텐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페이지 정도 분량을 목표로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따라오시는 거 보고 안 된다 싶으면은 보강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11월보다는 좀, 왜냐면 12월에 제가 행정법을 하니까 12월 쪽으로 좀 끌고 갈 거예요. 행정법은 보강 안 해도 될 만큼 양을 제가 줄일 수 있거든요. 줄인다는 게 뺀다는 뜻은 아닙니다.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이고, 이 수업이 이제 올인원 수업인 거고 그 해에 가장 많은 논점을 한 번에 다루는 수업이에요. 자, 처음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지금 뭐 누구도 제대로 돼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헌법이라는 거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 더 봤다고 해서 알진 않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주면 앞에서 대충 한 번 본 사람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습보다는 복습에 포인트를 두시고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돼요. 제가 페이지마다 20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20페이지 중간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이건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출이 요거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아니죠. 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정말 기출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좀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내긴 냈어요. 근데 그렇게 낸다 하더라도 여기를 공부해서 푼다기보다는 그냥 감으로 찍는 거예요. 좀 무슨 말인지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22페이지에 2015년 지방제 7급 지방직 법원행시, 여러분 이게 기출문제집하고 통합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이 급할 때는 빼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출 커릭을 못 갈 것 같을 때는 요거 하나면 기출의 70%까지는 본 거예요. 2016년 기출이 빠진 거거든요. 올해 기출.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모의고사들 같은 수업할 때 제가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시험의 기출 문제는 사실 거의 다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법원행시나 이제 사시에서도 우리가 지문적으로 좀 배울 게 있을 수가 있고, 워낙 여기는 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쪽은 없는데 사시는 헌법을 사신 문제 내고 행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문제를 좀 많이 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소개해서 논점을 좀 보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학문적이고 어려운 어떤 학문을 수험 적합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론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출을 보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으로서 공부하면 좋으냐? 그건 또 아닌 게, 이론은 또 이론으로서 알아야 돼. 머릿속에 체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기출을 투영해서 이론을 잡아야 돼요. 이론은 이론대로 흘러가고 나중 다음 커리로 기출을 잡아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수험 적합하게 푸는 방법은 이론을 배우자마자 그쪽 단원의 기출을 딱 보면서 이걸 찍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이 논점 안에서 잡힌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줘야지. 거기서 내가 이게 궁금해 해서 시간을 끌면은 여러분이 시간 안에 이거 책을 다 못 봐요. 그러면은 그 해에는 시험을 보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그냥 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진도를 나가기 싫은 이유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약간 방향을 잘못 잡은 거고요. 사실은 뒤를 나가기 무서운 거예요. 뒤에 더 무서운 것들이 기다릴까 봐. 근데 그 무서운 애들 다 봐야 돼요. 야생동물들을.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다시 보여야 돼요. 그래서 1회 독대는 힘들어도 그냥 끌려가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인데, 안 가려는 말을 끌고서 이렇게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 할 때까지 여러분이 이걸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목차 잠깐 보시면, 여러분 뭐 재밌고 제가 밝게 들어올 줄 알았죠. 근데 별로 안 그렇고요. 좀 어두운 편이에요. 성격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라는 게 눈앞에 있으면 시험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뭔가 여러분하고 재밌게 부드럽게 예쁘게 이게 오늘은 그냥 아침 첫날이니까 메이크업 한 건데 이제 조만간 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곧 포기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시험을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만났을 때는 그런 친해진다는 개념이 저한테는 없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친분 아니고 여러분 붙으면 정말 저는 거기까지가 제 역할이고 여러분 붙는 것만 보고 싶은 거지. 여러분이 저 좋아해 주길 바라고 또 제가 여러분 좋아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이 시험을 붙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외에는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따뜻하거나 따뜻하다기보다는 이게 놀 줄을 몰라요, 사실은. 그냥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목적을 하나 둔다면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걸 에너지를 다 쏟는 그 면이 제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 아마 수업에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자 강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 기대했어요. 그거 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 처음에 많이 실망하시고 짐 싸시는데 그래도 재밌게 유머러스한 건 있으니까 여러분 가끔 그럼 기대하셔도 돼요. 근데 편한 수업을 바랬다 그건 좀 아니고요. 이제 저는 합격할 수 있는 수업을 할 겁니다. 자, 1편에 총론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를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고 굳이 보자면 3편의 헌법 해석에서 공의법 목차의 법률의 합헌적 해석 있죠. 이번에 이제 나올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거 나올 겁니다라는 좀 가끔씩 바로바로 잡아드릴게요. 1편에 보시면 뭐 1절의 헌법과 헌법관 이런 거 여러분 대학 다니실 때 뭐 이제 학문 같은 걸 따로 공부해 보시면 이런 목차 보잖아요. 이제 학문은 이런 거다. 그런 걸 뭘 내겠어요. 그냥 제목만 보고 지나갈 겁니다. 헌법관이라는 걸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이 헌법이 싫어지세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은 안 나오는데 헌법을 싫어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좀 빨리빨리 갈 거고요. 여기서 시험 논점으로 처음으로 잡히는 게 26페이지 3절의 공의 아니 목차 3절에 공의번의 법률이 합헌적 해서 요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오늘 이거 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페이지 확인하지 말고 본인 페이지 자 4절의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에 공의번의 개정 동그라미 요거 나와요 올해. 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나올 것 뻔한데도 여길 정확하게 안 해오세요. 왜냐면 이제 할 게 많다 보니까 강약을 안 두게 되는데 올해는 강약을 확실히 둬주셔야 돼요. 그리고 헌법 조문을 제가 먼저 나눠드렸는데 이건 제가 뭐 순환 때마다 계속 드릴 거예요.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외우시되 철저하게 외우시고 이 순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헌법 조문의 표현이 약간씩 바꿔서 틀리게 돼요. 뭐 20일이면 30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문 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외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헌법 개정이 그런 부분인데 요거 이제 볼 때 세 개도 있지만 들고 다니시면서 해당 부분은 이제 외워 나가시면 시험장에서 20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는 헌법 조문으로만 풀릴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 암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 기반으로 외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업 때 하고 여러분이 이제 조문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저항권 03번의 저항권이나 방어적 민주주의는 원래 그냥 개념 정도로 여기서는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쟁점 처리가 될 만은 해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단계까지 나아갈까요? 그러면 이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가능해요. 저항권은. 예외적일 때 폭력 가능하다. 요 정도의 아주 작은 쟁점들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오른쪽에 헌정사인데 이게 좀 한국사적인 지식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헌법에서는 이게 20문제 중에 한 문제 분량이긴 한데 그걸 아주 잘해주길 바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출제하는데 의도가 여기서 중요한 거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다만 이 헌정사라는 게 사실 헌법 전체에 대한 이해를 기반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다 모아놓긴 했는데 시간을 끌면 여러분이 진짜 지쳐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뭐냐면 제가 헌정사 쪽에서 중요한 것들은 잡아드릴 텐데 어차피 감사원 쪽에 가면 감사원의 헌정사를 배워요. 또 헌법재판소 쪽에 가면 헌법재판소의 연역을 배워요. 그게 그냥 모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다 보고 나서 우리 종강하고 나서 여기를 한번 다시 체크하면 복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